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3부 시작합니다. 목진석 해설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차전에서 0대3으로 패했던 한국물가정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대1로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을 시켰어요. 네, 박하민, 박건호 이 두 신인이 중요한 길목에서 제 몫을 했고요. 특히 박하민 선수는 어제 만났던 이창호 선수에게 장고대구에서 또 서력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승부에서 2승 1패로 물가정보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4곡 오더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국장에서 바로 선수들 만나보시죠.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3부 시작합니다. 3구까지 2대1로 한국물가정보가 앞선 상황이고요.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 김명훈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김명훈, 한승주 둘 중에 한 명이 나오는 게 이제 확실한데요. 네. 김명훈 선수가 지금 좀 급한 불을 끄려고 등판을 했습니다. 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0승 4. 허용호 선수가 출전했네요. 네, 허용호 선수가 중요한 역시 물가정보로서도 중요하죠. 사실 물가정보 입장에서도 4국에서 끝내고 싶을 때고요. 또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성적이 2015년도에만 4번의 네. 기록을 펼쳤고 4판 다 허용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4판을 두어서 모두 2015년에 허용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한 3년 넘게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도 허용호 선수가 어제는 역대전적 4패였던 박진솔 선수와 대결을 하고요. 또 오늘은 4승인 김명훈 선수가 대결을 하는데 아무래도 심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이기고 있는 상대와 대결하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4국에서 이 팀 승부가 결정 지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5국까지 간다면 한승주 선수와 또 강동윤 선수가 남게 되는데요. 또 혹시 모르죠. 퓨처스 리그 아, 그럴까요? 네, 선수들이 등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강동윤 선수, 한승주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그 대국도 예측하기 어렵고요. 두 팀은 지금 물가정보 입장에서는 빨리 오늘 4국에서 끝내고 내일 승부까지 이끌고 가고 싶을 때고요. 네, 정관장은 당연히 5국까지 가서 오늘 끝내고 싶을 테고요. 오늘 2국에서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만나면서 그리고 또 신진서 선수가 승리하면서 아무래도 좀 어제 생각이 또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박하민 선수와 박건호 선수가 정말 귀중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하민 선수는 특히 사실 하루 전에 패한 상대에게 바로 서력전 그것도 조금 어제 패배의 아픔이 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바둑판 앞에 만나서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훌륭하게 제 몫을 해냈고요. 확실히 올 시즌에 확실히 성장한 것이 느껴집니다. 박건우 선수도 아주 훌륭한 내용으로 박진솔 선수를 맞아서 거의 완승에 가까운 내용을 보여주었고요. 박건우 선수는 준 플레이오프 때 킥스 팀에서 이제 김세동 선수에게 또 승리하면서 3대 0으로
팀 승리를 또 결정지은 또 결정적인 공을 또 세우기도 했고요. 네. 큰 승부에 있어서도 별로 이렇게 크게 긴장하거나 하는 느낌이 별로 안 보이고 평소처럼 뚜벅뚜벅 두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박하민 선수가 이제 이창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 전에 박건호 선수가 이제 승리를 거두니까 한정진 감독이 올 시즌에 정관장을 상대로 어제까지 포함해서 2승 12패인데 그 2승이 모두 박건호 선수가 네, 거둔 그러네요. 것이다. 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 대국 초반에 온통 날일자 투성입니다. 네,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한쪽을 낮게 받으면 한쪽은 높게 받아라 고조장단을 맞추라고 많이 이제 배웠었는데 그런 실전도 많았고요. 최근에는 다 낮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받고 삼삼 들어가는 바둑도 많죠. 두 선수는 기풍에서 좀 확연히 차이를 드러냅니다. 허영우 선수는 섬세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또 집으로 가서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정교함을 발휘해서 이기는 바둑이 많고요. 김명훈 선수는 기본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실전적인 그런 독특한 그 자기만의 좀 전투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를 통해서 판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두 선수 기풍에 확연한 또 차이가 또 있는 선수들이고 어떻게 또 자기 스타일대로 판을 꾸려 나가느냐가 중요해지겠습니다. 허영우 선수는 평소에도 초반 예전부터 그랬어요. 기보도 많이 연구를 하고 초반 포석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선수입니다. 모든 기사들의 기풍에 따라서 실전을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또 사활풀이를 또 광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도 최근에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초반 포석 연구에만 좀 심혈을 기울이는 기사들도 있고 본인의 기풍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도 어느 쪽으로 좀 편중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허영호 선수는 예전부터 신예 시절부터 초반 포석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상대적으로 사활이나 이런 쪽은 좀 잘 안 보고 그랬었어요. 최근에도 비슷합니다. 초반 포석이나 이제는 AI의 연구죠. AI의 포석 연구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최신 포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잘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이 포석은 이렇게 두어 나간다라는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명우 선수는 그에 비해서는 사활 쪽에 좀 더 흥미를 느끼는 네. 편이고요. 본인이 사활 창작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명우 선수가 이제 창작한 사활을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이렇게 내주기도 하는데 너무 딱 보자마자 다음에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어서 너무 난해한 사활이 많아요. 형태 자체가 좀 깔끔하지 네. 않군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바로 해주시네요.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난해해서 네. 이거는 정말 머리가 100% 맑을 때 집중해서 풀지 않으면 못 풀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만큼 이 수익기 또는 사활, 전투 이쪽에 좀 중점이 있는 기풍입니다. 그리고 초반 포석을 짜나갈 때도 그냥 틀에 박힌 수보다는 상당히 독창적인 수들을 네.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바둑을 풀어가는 선수예요. 자, 요즘 또 이렇게 걸쳐놓고 또 손을 빼는 경우도 더러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굳혀져 있는 곳에 이렇게 바로 굳혀져 있는 곳에 걸쳐가는 수는 좀 드물었거든요. 네. 두 개의 돌이 어떻게 보면 버티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가까이 네. 가는 수가 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제 당연히 입구자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오면
흑이 귀도 차지하고 변도 벌렸는데 백이 무겁기만 하고 이런 작전은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론적으로도 프로 기사들도 이렇게 알고 있고 잘 안 두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두어도 충분히 둘 수 있다. 뭐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붙이고 있다는 젖히는 수도 최근 들어서는 이쪽으로 볼까요? 날 일자로 두는 수는 거의 사라졌죠. 뭐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날 일자로 두는 수는 뭐 10판에 한 판도 안 나옵니다. 네. 거의 붙이고 2단 젖히는 수가 지금은 정석처럼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불과 한 1, 2년 사이에 한 몇백 년 또는 뭐 가장 바둑 배울 때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먼저 배우고 또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기도 하면서 가장 사랑받았던 정석이 불과 정말 1, 2년 사이에 이제는 거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만큼 바둑 수법, 바둑 이론의 변화가 빠릅니다. 느슨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붙이고 2단 젖혀서 상대가 뚫거나 아니면은 단수 치고 있거나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두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느는 수 또는 호구 치는 수, 2단 젖히는 수, 백이 이제 주변 배석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치고 있거나 치고 뚫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에서야 이런 수 저런 수도 많이 고민을 해보지만 예전에는 참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도 몇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네, 가장 쉽게 늘어서 형태를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요. 느는 수 자체가 집으로도 크고 흑의 응수를 묻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은 이쪽이 급하다고 봤네요. 자, 여기서도 그렇죠. 수십 년 이상 있는 수가 정석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있는 프로 기사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모르지 않고서는 있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죠. 이제는 좌상이냐 아니면은 우하 쪽이냐의 뭐 방향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좌상을 둔다면 다시 한번 붙이고 젖히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뭐 모양을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한 칸을 뛰어서 상변 쪽 모양을 건설하는 것도 있는데 허영우 선수의 기풍으로 봐서는 이렇게 모양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좀 판을 견실하게 짜는 네.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뭐 좌상 쪽을 둔다면 붙이고 젖히는 수 아니면 뭐 이런 곳을 밀어 올리거나 우하 쪽으로 손이 향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모양을 펼치기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둔다면 이렇게 두고 어깨 짚고 뭐 이런 보석도 많이 네. 봤었죠. 그래서 백이 들어오면 공격을 통해서 판을 풀어나가는. 이렇게 되면 백이 우선 착실하게 실리를 차지를 하고 가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공격 실패를 한다면은 좀 집부족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판을 짜는 기사들은 거의 뭐 없어졌습니다. 지금 최근 바둑에서는 이런 형태 자체를 보기가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게다가 이런 큰 모양이 생겼을 때 선수들이 또 침투해서 타기하는 능력이 네.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공격보다는 이제 수습 쪽 수법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하고요. 공격이 그만큼 어렵죠. 네. 특히 속기 바둑에서는 공격의 이 요소를 잘 찔러가야 되잖아요. 상대 맥을 잘 찔러가야 되고 상대 급소를 찔러가야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짧은 바둑일수록 어디가 급소인지 이렇게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공격 바둑을 통해서 이렇게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죠. 자, 우아귀를 하나 붙여두었는데 역시나 귀 쪽으로 들어오는 수를 좀 먼저 차단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붙이고 젖히는 수를 역시 좀 미연에 방비를 하고 이 자리는 좋은 곳이죠. 백이 늘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쭉쭉 밀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좌변 쪽의 모양이 커집니다.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좌변 모양을 펼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좋은 작전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수도 그런 수법도 사전에 방비를 하고요. 다음에 끊어잡는 자세가 또 훌륭하기 때문에요. 이 밀어 올리는 수는 느려 보이지만 상당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맛보기로 보고 있죠. 여기를 들면 네, 지금 백이 여기를 가면서 이렇게 되면 흑이 1입 3전과 동시에 백이 벌리는 곳을 방해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고요. 그렇다고 여기가 좋은 자리면 왜 미리 가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이때는 백이 밀거나 또는 날일자로 했을 때 또 받아야 되는 형태가 돼서 흑이 너무 저자세 네. 아래쪽으로 너무 눌려버립니다. 이 돌이 사실 단단한 곳에서 또 두 칸 벌린 수가 되기 때문에 약간 효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자, 흑은 밀고 이어서 또 끊어잡을 때 형태가 백이 또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다음에 바로 급소 자리 또 남고 이 백이 좀 엷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미는 수와 끊어잡는 수를 두었기 때문에 백에게 벌림 수를 허용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석점까지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군요. 네. 당장 축인데 이거 축으로 잡히는데 라고 큰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석점은 지금에 와서는 버려도 별로 아깝지 않은 돌입니다. 이 돌을 살려봤자 흑돌은 또 다 살아있는 마당에 이 석점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석점은 이미 제 몫을 거의 다 한 돌이다라고 본다면 우선 좌변 쪽에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좌귀는 조금 나중에 두어지겠군요. 네, 흑도 아마 지금 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좌상 쪽이 역시나 지금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붙이는 수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한 칸 뛰는 수도 사실은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이 수가 모양을 키우는 의미도 있지만 좌변 쪽을 제한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허영우 선수는 지금의 한 수는 여기를 괴롭히지 않은 뜻보다는 우하 쪽을 확실하게 집으로 해놓고 결정 짓고 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수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교환을 네.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두게 되면 백이 3-3 침투했을 때 좀 골치가 아파요. 여기를 내려서야 되는데 그때 날일자로 두면 백을 깔끔하게 잡는 수가 잘 없습니다. 네. 상당히 맛이 나쁘고 흑의 입장에서는 애써 이 세수나 투자한 귀에서 백을 살려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교환을 해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3 침투했을 때 느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막습니다. 그러면 백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하고 네, 넘어가는 자세가 나오지만 네. 이렇게 젖히고요. 단수 칠 때 예전에 바둑 배울 때는 넘겨주기 싫으면 이렇게 누워서 귀라도 이제 확보를 하라 이런 모양도 바둑 배울 때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이 형태 딱 침투하고 백이 이선 붙인 형태까지 나왔을 때는 차단하고 단수 칠 때 가만히 있습니다. 백은 귀를 차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 교환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치받게 되면 이 교환이 없었다면 백이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네. 이 두 점이 잡히는데 지금은 교환 덕분에 끊을 수도 끊더라도 없고요. 네, 단수 백의 모양이 무너지죠. 단수 치고 잡더라도 이것은 백이 망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3선과 2선 붙임수의 교환만 하더라도 지금 3-3 침투를 방비를 해둔 거예요. 자, 방향은 좌상귀 쪽
것 같은데 붙이는 수 또는 한 칸 뛰는 수, 30초. 하나, 둘, 날일자 두는 수 모두 가능합니다. 자, 다음 한 수가 있네요. 있는군요. 네.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고 차단을 하고 두는 수도 있는데 네. 김명훈 선수는 뭔가 좌변 쪽 건설에 계속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면에서도 다른 곳 넓은 곳은 많지만 밀거나 날일자가 지금은 거의 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좌기처럼 흑에게 또 미는 곳을 또 허용을 하게 된다면 상변 흙 모양도 좋아지게 되고요. 네, 여기가 정말 서로에게 명당 자리예요. 흙이 밀면 흙의 모양이 좋아지면서 백의 모양이 좀 볼품 없어지고요. 반대로 백이 밀거나 날일자를 해서 흙의 모양을 제한시키고 좀 중복을 시킬 수가 있고 백의 모양은 점점 더 부풀어 오릅니다. 날일자냐 또는 밀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곳보다 여기를 밀어 올리거나 다른 넓은 곳보다 지금은 날일자 또는 밀어가는 수가 절대입니다. 100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일자를 선택했네요. 다음에 이어서 또 붙이는 수가 네. 흙 모양을 또 무너뜨리는 곳인데요. 네, 후속 수단으로 붙이는 수가 좋죠. 상변의 흙 모양은 이제 커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3선으로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3선으로 집을 짓다가 백에게 어마어마한 좌변 모양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만은 좋지가 않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보면 이 다섯, 날일자 한 수로 여섯, 상변 흙 모양은 일곱, 다 지워진 것과 비슷할까요? 네, 흙이 여기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계속 밀리면 밀릴수록 흙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백의 모양이 커지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도 두렵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본다면 결국 상변의 흙 모양은 지워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흙은 계속해서 여기도 그렇지만 이제는 실리 쪽으로 그리고 실리를 우선 차지해 두고 좌변 백 모양을 나중에 좀 지우자. 그렇게 해서 집바둑으로 이끌고 가자. 이미 바둑의 골격은 좀 잔잔하게 네. 무난한 바둑으로 이제 집바둑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귀 중에 흙이 3개의 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상귀의 정석 선택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30초. 백쪽이 좀 둘, 우상의 형태만 셋. 보면 만족스럽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섯, 똑같이 돌이 6개가 투자가 되어 있죠. 흑돌 6개, 백돌 6개인데 백은 확실히 집이 거의 10집 나 있고 원래 이정석은 흑이 백에게 귀를 안방을 내어주는 대신에 변 쪽과 중앙 쪽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두는 정석인데 네. 지금 주변 배석이 이렇게 짜인다면 흑의 발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우상귀 정석은 백에게 만족인데 또 그 사이에 흑이 상변 쪽, 우상 쪽 발전 가능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계속 실리를 차지하는 작전을 네. 편행하고 있습니다. 균형은 잘 맞아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수치고 있는 데까지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의 한 수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좌변 쪽에 뭔가 지금 상황 정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툭 던져서 어느 정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응수를 물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른 큰 곳을 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바둑 골격 자체가 뭐
벌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안 남았죠. 네. 우변도 벌리자니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음. 그렇게 큰 집이 날 곳이 아니고 결국 포인트는 좌변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수도 있는 수에 비해서 뭔가 중앙 쪽 좌변 쪽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들여다보는 수가 하나 선수로 듣기 때문에 상변 쪽만 보면은 약간 이제 흙이 기분 낼 수 있는 네, 여지는 남아 있는데 어차피 이쪽은 흙이 뭐 모양을 키우기도 어렵고 별거 네. 없다라고 본다면 한 칸이라도 더 중앙 쪽에 있는 것이 음. 백쪽에서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흙도 좌변을 더 이상 셋.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둘까요? 여섯, 우선 보통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 정도 삭감하면서 이 백행수를 묻는 것이 보통이죠. 네. 그 다음에 붙이는 후속 수단이 있어서 받으면 그때 이제 이런 것까지 아낌없이 하고 이 교환 자체로 100집은 인정을 해주지만 더 이상 커지는 것은 이 흑돈 하나 툭 던져둔 네. 자체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가 흑의 선택입니다. 이 바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것을 또 지켜볼 수 있는 한 수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여기 두었을 때 고분고분 받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이게 흙이 이런 식으로 기민하게 처리하고 또 선수로 큰 자리 가고 하면 하나, 바둑의 골격 자체가 허영우 선수가 네. 좀 선호하는 계산 바둑으로 갈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일곱, 오. 역시 요즘 제가 AI 인공지능 수법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들 더 많이 두는데 네. 예전 감각은 날일자고 요즘 감각은 역계입니다. 알파고 이후 또 여러 인공지능들에서 이 역계 점수가 훨씬 많이 나오죠. 저는 아직도 일감이 날일자인데 네, 요즘은 역시 역계네요. 네. 지금은 흙 백이 변 쪽으로 사선으로 30초. 밀어서 집을 짓는 거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이렇게 본 거겠죠. 지어준다는 얘기고 백의 입장에서도 받아는 주지만 뭔가 어느 순간인가 이 돌에 대한 공격을 네. 노릴 것 같아요. 네, 초반은 무난한 진행으로 이어집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 4곡 함께하고 계시고요. 허영우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네, 어깨 짚고 한 칸 뛰고 두 칸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뭔가 흙이 활발해 보이는 것이 백이 받아준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기 약점이 지금 딱 노출이 됐거든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여요. 또 약점을 바로 지키기도 좀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를 받을 수는 없죠. 이것은 흙은 좋은 자리 다 두고 백은 제자리 걸음만 하는 네. 모습이라서 백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여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판을 짜나가야 되는데 뭐 어느 순간인가 이 끊음수가 계속 백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흙이 뭐 계속 중앙 쪽으로 돌을 보낸다면 뭐 한 칸이나 한 칸, 두 칸 또는 돌을 보낸다면 하나, 둘, 셋. 네,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좌변의 흙의 어깨 짚은 수는 네. 적절한 삭감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감각이었고 어깨 한 칸 이 딱 자세가 괜찮거든요. 자세가 좋으면서 그 다음 작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깨 이후의 행만은 흙이 훌륭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투로 비교한다면은 허영우 선수는 전형적인 아웃복싱을 구사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포인트를 얻고 포인트를 쌓고 그런 조그마한 포인트를
이제 정립시켜서 결국은 판정승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고 김명훈 선수는 계속 좀 큰 펀치를 휘두르는 스타일이죠. 큰 펀치인데 이제 어디서 주먹이 나올지 모르는 네. 선수죠. 지금도 뭔가 30초. 하나, 백이 돌이 가는 방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요. 5, 흑은 좌변 쪽 모양을 성공적으로 또 어렵지 않게 지웠습니다. 지우면서 이 약점을 노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키기는 싫어서 네. 상변 쪽에서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지키지 않고 상변에서 그냥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상변이 좁은 곳이에요. 뒷문도 열려 있고요. 네. 뭐 여기가 백이 또 한 수를 투자한다고 해도 열집도 안 나는 곳인데 돌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흑의 공배를 채워서 다음에 뭐 누르는 것이 자세가 좋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흑이 도 차례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백은 좁은 곳으로 돌이 자꾸 갔고 흑은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돌이 가면서 백을 좁은 곳으로 보내고 계속 좋은 행마가 나오거든요. 흐름으로는 흑이 활발해 보입니다. 이 중앙이 지금은 누구의 집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네. 이렇게 중앙에 계속해서 한 칸 30초. 뛰어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둔 날일자 셋, 이런 수들이 조금씩 놓여지다 보면 다섯, 또 흑의 발언권이 여섯, 많이 생기거든요. 네. 여덟, 지금은 뭐 아홉, 정말 집이 생길 만한 4번 나왔습니다. 뭐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네. 나중에 뭐 바둑이 좀 많이 진행돼서 이런 곳 선수로 듣고 뭐 여기서 또 진행되다가 흑이 조금만 중앙 쪽에 두터움이 생기고 하면 갑자기 없던 집이 생길 수도 네. 있죠. 지금 중앙이 서로 뭐 아마 공배라고 본다면 아직은 흑이 좀 집이 많은 바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실리는 흑 쪽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집을 세어보더라도 10집, 여섯, 20, 일곱, 25, 여덟. 30, 백이 한 35 정도 볼 수 있을까요? 35 정도인데 흑이 이 세 군데를 합쳐서 30집이거든요. 좌하, 좌상 그리고 이 상변까지 30집. 여기도 10집, 15집 가까이 났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으로는 흑이 괜찮다. 네. 그리고 김명 선수가 이제는 뭔가 집으로 가서는 사실 30초. 하나, 스타일 자체가 판의 골격 자체가 셋, 내가 원하는 바둑이 아니다 네. 이거죠. 지금은 칼을 여섯, 뽑고 뭔가 주도권을 행사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그러자 아예 다른 곳을 두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원래는 축으로 잡을 수 있는 네. 돌에 축머리가 오니까 뒤늦게 여기다 친 거거든요. 재미있는 흐름입니다. 이수는 뭐 이런 곳을 백이 끊어 잡는 것은 두렵지 않다. 버리더라도 작게 버리면 여기 한 점 잡히는 것보다는 이 석점도 잡았죠. 또 선수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30초. 하나, 둘, 여기를 셋, 한 수를 투자해서 잡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버리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하자라는 것이고 이건 안 나갈 수 없어요. 네. 백이 안 나가고 흑이 여기를 오는 순간 백이 끊어 잡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허용호 선수의 다음 한 수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축머리가 오니까 단수를 쳤다는 것은 그래도 준비된 작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백도를 좀 무겁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순이 좀 수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 보자면 여기까지 젖히고 단수 치고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일곱, 여덟, 아홉. 어려운 진행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선 좀 잔잔하게 흘러가던 바둑이 이 두 수로 인해서 지금 좀 바로 험악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수 친 이상 흑도 여기를 손 뺄 수는 없거든요. 네. 끊는 순간 대학수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좌악의 전투가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지금 느는 수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따내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건 건드려서 잔뜩 손해만 본 거고요. 네. 어찌 됐건 간에 끊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뭐 축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머리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축으로 못 잡는 순간 바로 백에게 느는 수를 당합니다. 둘, 셋, 넷, 그러면 흑이 취할 수 있는 작전은 늘어서 일곱, 여덟, 아홉, 늘어서 여기 끊는 수와 장문으로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할 수가 있는데 백도 우선은 축에 대한 걱정은 없기 때문에 다시 볼까요? 축에 대한 걱정은 없기 때문에 끊어 잡을 수가 있어요. 이때도 흑이 나오는 것은 따내서 이건 흑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축도 안 되고 여기도 바로 받아야 발수가 되고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끊을 때 막는 게 아니라 가만히 따내야 되고요. 네. 늘었을 때 이쪽을 단수치고 늘어서 좌변 쪽을 좀 깨는 이런 진행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외길이라고 보이네요. 보여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허용호 선수도 이제 와서 사실은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끊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시간을 한번 쓰긴 했는데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있는 것도 지금은 건드려서 잔뜩 손해라서 흑은 어떻게든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중앙 약점을 또 효과적으로 네, 방어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키기 싫어서 30초. 이런 식으로 후수로 지키기 싫어서 이쪽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네. 것인 만큼 이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만큼 건드려서 손해고요. 흑은 단수를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느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게 사실 고민인 것 같아요. 단수를 치고 나가면 어차피 둘, 단수 때 따내야 되는데 넷, 이 교환이 이제 다섯, 득이냐 손해냐. 일곱, 여덟. 오. 아예 변화를 안 하네요. 이거는 이 진행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흑이 물론 끊어 잡는 수 있어서 집으로는 득을 받겠지만 네. 백이 이렇게 꼿꼿하게 중앙 쪽으로 또 하변 쪽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자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끊어져 있는 것도 하변 쪽으로 끊어서 나오게 한 것도 악수가 됐고 결국은 이 돌이 또 급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또 받아야 돼요. 이 진행은 30초.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다섯, 얻은 것보다는 좀 백에게 허용한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아홉. 하변 쪽 백도 이제 어느 정도 두터움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런 바둑을 좀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허용호 선수가 뭔가 급전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부분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래도 길게 또 셋, 개가바둑으로 이끌고 가자. 다섯, 여섯. 부분적인 여기 몇 수만 놓고 보면 흑이 건드려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 김명호 선수가 계속 뭔가 상대의 응수를 물으면서 좀 어떻게 받을래? 근데 이게 중앙 쪽으로 받으면 이게 이득인가요? 우선은 뭔가 노리는 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명호 선수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예 손을 뺍니까?
이런 곳에 절대 선수가 있고 아직 106점도 흙이 또 갈라가는 날에는 아직 미생이다. 보통 상대가 이런 곳을 두면 여기 어떻게 받을까를 네. 먼저 고민하잖아요. 저도 이 늘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 데가 일감인데 30초. 허영우 선수는 둘, 셋, 좀 넓게 받네요. 넷, 여기는 다섯, 젖히면 좀 당하는 것이 일곱, 확실한데도 당하더라도 이쪽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네. 급선무다라고 봤습니다. 지금 손을 돌린 것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백도 이쪽 한 점을 먼저 좀 행마를 해두는 것이 좋았을까요? 응수타진이었겠죠. 그러니까 김명호 선수도 어딘가를 받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손 뺀 것이 우선 상대의 의표를 좀 찔러간 좋은 반격인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여기서부터 또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흑이 원하는 것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깔끔해지는 것, 그리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깔끔해짐과 동시에 이 한 점을 움직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반격을 노리는 것. 백은 그 반대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죠. 여기는 젖혀가야 될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은 어떻게 좀 탈출을 해야 될까요? 지금 빈 삼각은 워낙 모양이 안 좋아서 이렇게 두긴 싫죠. 네. 이렇게 꽉 막거나 아니면 바깥쪽을 지키더라도 백의 모양이 우선 미학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여기 두기는 좀 싫고요. 네. 30초. 하나, 꼬부리는 수가 우선은 넷, 탈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일감이죠. 일곱, 흙이 잡으러 오는 거는 아홉. 이렇게 쉽게 탈출이 가능하니까요. 단수 쳐서. 그렇다면 흑도 여기에서 좀 방향을 선회할까요? 여기서 중앙 쪽으로 넣는 것이 우선은 뭐 돌의 흐름으로 본다면 백을 좁은 쪽으로 보내고 바깥쪽을 싸바르자, 바깥쪽으로 돌을 보내자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느는 게 일감입니다. 그러나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먼저 건드려서 진행되고 있는 30초. 하나, 수순들이기 때문에 셋, 넷, 이렇게 중앙으로 돌을 보내는 건 좋은데 돌을 보낸 이후에 뭔가 여덟,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흑도. 열. 2번 남았습니다. 괜히 백을 안쪽으로 보내면서 이런 돌이 백의 수중에 들어가고 또 중앙으로 두었지만 오히려 약점이 남고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결단을 내렸네요. 그 수를 둔다는 거는 조금은 아까울 수도 있는 교환인데요. 그렇죠. 집으로는 손해거든요. 끊어 잡는 수 물론 나중에 붙여서 넘는 수는 남아 있지만 끊어 잡는 것보다는 집으로 손해라서 쉽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흙 쪽에서 강수를 둘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바로 여기를 갈라간다든지 이렇게는 한 칸으로 갈라가서 형태를 한 수를 투자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백을 압박하면서 둘, 셋, 백으로 하여금 행마하게 만들고 거기에 리듬을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덟, 아홉. 여기를 해두고 그냥 늘어두네요. 끊어 잡으면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이쪽이나 이렇게 갈라가는 것 하변도 완벽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둘 수 있다라는 뜻이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서 끊어 잡지 못했을까요?
여기는 끊는 약점은 있지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도 끊을 때 붙이면 이 석점은 탈출은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더라도 또는 있지 않고 여길 끊더라도 지금 탈출은 가능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이었을 때 셋, 손을 빼겠다는 뜻인지 넷, 아니면 뭐 이런 곳으로 밀어가서 일곱, 지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덟, 아홉. 백의 입장에서는 좀 급하긴 하네요. 여기를 이을 겨를은 지금 없습니다. 확실한 건 있는 것은 30초. 흙이 당장 갈라가는 네. 것도 그렇지만 뭐 더 셋, 강한 넷, 다섯, 뭐 수법도 생각할 여섯.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변 쪽으로 빨리 돌리네요. 흙도 중앙 쪽에 돌이 많이 놓여지긴 했지만 이 형태를 조금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끊어서 우선 붙이게 되면 잡진 못하죠. 아까와 같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끊어서 돌리더라도 백이 연결 가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흙도 고민을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 구분구분 응수를 해주면 백이 깔끔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는 별로 얻은 게 없거든요. 중앙 석점도 지금 잡을 수 있는 돌이 아니고 한번 손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얻은 게 없고 화변이 깔끔해지면 괜히 건드려서 마지막. 하나, 긁어부스럼을 둘, 만든 거나 다름없어서 이대로 백을 보내주기는 좀 다섯, 아쉬운데 일곱, 여덟, 아홉. 그냥 그래도 뭔가 괜히 건드렸다가 또 여기까지 잡히게 되는 날에는 네. 출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냉정하게 받아두었고요. 자, 백은 모양 정리를 어떻게 30초.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둘 수도 있고, 네, 여기 미는 수가 지금은 두터운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끊었을 때 붙여서 있게 되면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연결과 동시에 잡는 그림이 나오죠. 이 수가 없으면 흙이 단수 치는 수가 있었는데 쥐킴과 동시에 이 두 점도 뭐 잡는 수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하변을 지킨 거죠. 이거는 흙이 건드려서 별로 얻어낸 것이 없네요. 흙의 돌도 마지막. 아직 좀 강하다고 보기엔 힘들 네, 것 같고요. 열분이라고 봐야죠. 지금 아직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원하던 그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흙이 원하는 그림은 중앙을 잘 정리하고 기회를 봐서 이 돌도 노리고 했는데 지금 네. 몇 수 두어진 결과 한 10수 정도 두어진 결과 보니까 백돌은 이제 노릴 수가 없죠. 전혀 노릴 수가 없고 좌변 쪽에도 약간 손해를 받고 중앙은 정리는 됐는데 백이 정리가 되고 흙이 지금 아직 열붐이거든요. 네. 게다가 한번 손을 뺀 상태라서 마지막. 흙이 상당히 급해졌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또 하나,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치받아서
치받았다면 백도 약점이 바로 좀 노출이 되는 건가요? 받아라라는 얘기네요. 받아두어도 또 지켜야 되거든요. 혹은 여기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 아, 지금 이 수가 악수인 이유가 30초. 하나, 둘, 셋, 느는 게 지금 선수인가요? 다섯, 여섯, 백이 한 점을 늘고 만약에 손을 뺐다 네. 나올 때 이쪽으로 막는 건 안 되니까 당연히 안쪽으로 막겠지만 꼬부리면 아, 패 형태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먹여치는 게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건 패죠. 큰일 나는 패죠. 흑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를 둘 때도 받아야 되는 형태라면 마지막. 집으로 많이 하나, 대학수, 다녔는데요. 정말 대학수네. 네. 이거는 네. 흑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늘어서 막 건드렸던 이유들은 이도를 노리고 뭔가 여기서 이야기를 써나가자는 이야기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백은 다 두텁게 연결이 되고 백이 백은- 느는 날에는 네. 집으로도 많이 손해를 봤고요. 허용호 선수가 원하던 그림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날짜 쓸 때는 그래도 어렴풋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을 텐데 네. 지금 진행된 그림은 셋, 아예 다른 쪽 넷, 김명훈 선수가 잘 됐어요, 여섯. 확실히.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지금 이수를 두 선수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백은 거의 절대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백이 입구자로 나오면서 이제 흑두점도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마지막. 흑은 하변 쪽과 좀 어떻게 싸워볼 수 없을까요? 여기 형태를 노려야 되긴 하는데 여섯, 백이 좌변 쪽이 다 깔끔해졌잖아요. 두 점도 잡았고. 그리고 중앙도 연결되면서 중앙 쪽도 아직 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흑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지키면서 다음에 젖히면 또 보수입이 아, 생기고요. 이제는 하변을 돌보지도 네, 않는군요. 뭐 여기는 닫혀도 이쪽으로 중앙 쪽으로 연결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 전체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흙이 단단히 꼬였습니다. 이 날일자가 제가 넓게 보고 좋은 이 응스타진에 대해서 좋은 반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허용호 선수도 이렇게 안 풀릴 줄은 몰랐을 것 네.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음, 어차피 전체가 미생이기 때문에 몰리는 건 똑같다면 지금은 뭐 경우에 따라서 넉점을 떼어주더라도 우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돌부터 먼저 득을 볼 수 있는 곳부터 두자. 다섯. 그래도 붙여서 네, 서로 마이웨이를 외칩니다. 자, 흑이 조금은 더 변화를 일으켜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허영호 선수와 정관장 황진단의 김명훈 선수의 대공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자, 김명훈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쪽을 건너붙이니까 하나 날일자를 두어서 백의 덩치를 키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날일자로 두었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좀 혼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 백이 여기 붙인 수로는 그냥 하변 쪽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쪽 정도로 했어도 계속 괜찮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난전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김명우 선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하나, 둘, 워낙 수익이나 전투에 자신이 넷,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 흑이 이쪽을 지킬 여유를 얻었고 이 날일자로 인해서 이 한 점도 잡을 수가 있죠. 네. 허영우 선수는 어렵사리 이도를 그래도 미생마로 띄워놨기 때문에 쉽게 놓아주지는 않겠다. 물론 백이 여기를 먼저 넣는 순간 흑이 양쪽이 위험해지죠. 이쪽도 상당히 한 수로 연결이 잘 안 되는 형태에다가 바로 다음에 넉점까지 끊어 잡히는데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백의 미생마를 최대한 끌고 나가서 최대한 괴롭히고 30초. 하나, 여기가 정리가 다 되고 이득을 본 다음에 여기를 돌아가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자 김명호 선수가 그 의도를 다 압니다. 라는 듯이 자 여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네. 여길 두니까 당장 다음 날일자면은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견디죠? 정말 근데요. 네, 이거 뭐 잡힌다면은 너무 크고요. 여기를 지금 두자니 이런 식으로도 이 돌이 상당한 응원군이 되어 있죠. 네. 다음 한 수로 끊어 잡을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 둘, 최강수 지금은 허영우 선수도 이제 본인의 기풍에 맞는 바둑은 아니지만 한 수 한 수 최강으로 버텨야 됩니다. 네. 그냥 뭐 견실하게 또는 균형을 맞추고 길게 가는 바둑으로 될 바둑이 아니고요. 이 수도 30초. 이 넉점을 살림과 동시에 이 쉬우는 수에 대해서도 방비를 하고 있죠. 이 두 점도 끊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버티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1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난 후에는 여기 부수입도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어 잡는 허영우 선수도 지금은 사태가 심상치 않고 그냥 쉽게 둘 수 있는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가장 치열하고 가장 이 강력한 수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은 우아귀 돌을 좀 돌봐야 될까요? 30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두면 가장 무난한데요. 저는 김명우 선수가 여기 둘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젖히거나 해서 아홉, 지키네요. 저는 여기 젖혀서 오히려 더 판을 좀 크게 키울 줄 알았거든요. 서로 돌들이 좀 많이 얽혀 있지만 김명우 선수는 그 가운데서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형세를. 뭐 이렇게 지키면서 슬슬 몰아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허영우 선수는 확실히 좀 마지막 하나, 한 수 한 수 셋, 좀 빡빡하게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백을 연결시켜주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끊는 수를 노리면서 이 돌에 대한 간접적인 응원군을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돌에 대한 또 간접적인 공격을 보고 있는 수이기도 하고요. (30초) 하나, 둘, 붙여서 결국 그 자리가 워낙 좋아 보이긴 하죠. 흑이 급하긴 정말 급하죠. 네. 여기 단수도 당장 아픈데 이걸 받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백의 수 중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선택은 아예 뿌리째 서로 끊어서 같이 행마를 하자라고 일전불사를 외치는 것과 마지막 아니면 그냥 둘, 셋, 끊지 않고서 우선은 다섯, 여섯, 이 대맛부터 돌보고 두는 것과 여덟, 아홉. 오. 그것보다도 더 대담한 작전이 나왔습니다. 우아귀를 먼저 공격을 네. 합니다.
이거는 좀 담력 테스트네요. 백이 이런 곳을 잡을 담력이 있느냐. 여기도 엄청나게 큰데 만약 흑이 잡을 수 있으면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냥 사활승부가 되기 때문에 바둑이 유리하다고 보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알 수 없는, 서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길로 네. 가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인 건 바로 삼삼 침투하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두고 젖혀서, 물론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귀사리를 허용하고 차단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귀사리와 동시에 흑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흑이 골치가 아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때 흑의 응수 어렵네요. 아까 같이 귀를 내주는 거는 우선 이 자체로도 흑이 피곤하지만 네. 설사 흑이 이 백을 어떻게 끊어 잡아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야기가 백이 귀에서 얻어냈죠. 살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가더라도 여기를 잡은 것이 훨씬 네. 큽니다. 되게 덩치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넷, 그렇다고 여섯, 이렇게 일곱, 움츠리는 것은 아홉. 네, 하변 쪽에서 백의 근거가 쉽게 나오거든요. 치받는 것도 선수에다가. 이거는 백이 수습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김명호 선수가 역시 이런 좁은 곳, 이 수익기와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럼 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따내고요. 밀고 마지막 하나, 치받는 수가 거의 선수예요. 넷, 다음에 단수 치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그렇다면 사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을 텐데요. 네, 선수 한 집, 그 다음에 중앙 쪽에서 한 집만 되면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죠. 귀에서 선수로 백에게 이 귀사리를 허용하는 것은 집으로도 그리고 백의 덩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살려주더라도 이쪽으로 선택하고 다음에 선수를 잡아서 이 두 점을 끊어가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지금 정말 선수가 중요한 것이 엄청나게 두텁고 크네요. 네. 여기가 넷, 밀게 되면 두 점이 거의 제압되는 형태거든요. 일곱, 여덟. 여기 호구도 흑이 선수로 듣고 있어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흑이 두느냐 백이 두느냐의 차이가 안팎으로 뭐 한 3, 40집은 될 것 같아요. 백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마지막 혹시 또 선수로 또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네. 연구를 해보고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 다섯, 지금은 여섯, 그런데 선수로 사는 것은 좀 욕심 같네요. 아, 욕심 같네요라고 하는데 선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은 와, 이수는 김명호 선수 대단하네요. 이돌을 잡으면서 살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돌도 살고 이돌도 잡겠다. 네. 나 혼자 두겠다 한마디로.
그 붙이는 수로 인해서 백돌 두 점이 끊어졌을 때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여기를 끊어갔을 때 밀 때 호구 자세가 나오는 것도 네. 그렇고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이 가만히 네. 받아준다면, 아홉, 네, 가만히 받아준다면 그때 살더라도 끊었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죠. 흙이 끊어갔을 때는 이 두 점이 그냥 잡히진 않습니다. 자, 허용우 선수도 승부수입니다. 이거는 여기 흙이 다수 중에 100의 수 중에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여기에 올인해서 잡고 승부로 가자. 이 길밖에 없다라고 본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 묘한 곳을 늘었는데요. 흙의 약점을 좀 여러 군데 노출시키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받아주면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보면서 쉽게 이쪽을 호구 치는 수, 또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쪽 연결을 꽤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어딘가를 받으면 마지막 하나, 이선 밀었을 때 이야기가 달라지죠. 셋, 바로 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참, 아홉. 바로 끊어갑니까? 여기는 또 여기대로 끊으면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선수가 아니네요, 보니까. 선수가 아니면 흙이 당장 여기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서로 급박한 흐름이기는 한데 흙 쪽에서 조금 더 어려운 풀어나가야 부분, 네, 할까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타협에 손을 내미는데 흙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를 이으면 그냥 따내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흙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백은 큰 집을 지으면서 연결이 됐고 흙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석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중앙에 또 젖혀져 있는 것이 마지막 네, 하나, 거슬리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강하게 네, 드네요. 김명호 선수는 이런 부분적인 접전에서는 확실히 자신감이 느껴져요. 한 수 한 수, 착수마다. 자, 흙도 이제는 다 차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차단이 됩니까? 바로 여기 끊어가면 중앙 쪽 백이 잡히지 않는 순간 흙이 잡혔잖아요. 네. 마지막 하나, 자, 그래서 흙도 먼저 베개 모양을 네.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으면 그때 끊어가면 이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이건 수상전에서 백이 잡힙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었을 때 백이 더 강하게 둘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잊고 살고 살고면 정말 극적 타협입니다. 네. 절대 타협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극적 타협인데 이었을 때 김명호 선수가 가르는 것을 선택하면 마지막 이것은 하나. 이제 뒤가 없거든요. 셋, 서로 그냥 다섯, 어느 한쪽이 잡히고 승부가 나는 네. 일곱,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홉. 이 승부는 서로 정말 떨리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계속 좋다고 본다면 과연 이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패로 차단을 하겠다. 글쎄요, 좋은 형태 같지는 않거든요. 팩감이 이렇게 두고 이 패를 굴복시킬 생각이라면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따낼 때 그냥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흙의 자세가 좋은데 네. 아마도 이 패를 우하 쪽 팩감을 쓰면서 오히려 굴복을 마지막. 시켜서 네.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흙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흙이 그렇죠. 계속 강공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젖힌 수도 빨리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두고 흙이 끊어오는 것은 이쪽으로 두어서 이 넉점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끊는 건 안 되고요. 나와서 이렇게 두어도 끼워서 한 점을 버리면 깔끔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흙도 패를 들어갈 마지막. 수 있을까요? 근데 셋, 지금 넷, 있는 수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있고 뚫으면 아, 내친 걸음이라면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있습니다. 음, 끊는 수가 이쪽으로 선수죠. 이렇게 두고 흑의 입장에서도 아예 승부로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수상전으로 승부를 보자. 백도 떨리거든요, 사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허영호 선수는 이런 기회가 흔치 네. 않죠, 지금. 원래는 일방적으로 이 돌도 몰렸고 사실 백돌도 잘 공격이 안 되는 돌이었는데 계속 이 강수 카드를 꺼내서 여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수상전 승부라면 허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환영입니다. 이거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서로. 백의 입장에서 더 떨리고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였던 입장에서 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이건 흑이 정리가 엄청 잘 됐고요. 이거는 흑의 대성공입니다. 새 그래프도 네, 바로 이야기를 네. 하죠. 지금은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끊어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흙집이 몇 집이 늘어났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도 있습니까? 무슨 선수를 잡겠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끼우면요. 여길 살리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어서 정말 눈물 나게 네, 당하는데요. 이거는 선수로 흙이 다 네. 따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끼우면 이쪽을 단수 치지 못하고 이어서 수를 늘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흙이 단수 쳐두면 이 둘, 자체로 그냥 선수 연결이에요. 그러네요. 연결되고 다른 곳으로 둘 수 있습니다. 여섯. 이렇게 되고 좌변만 두더라도 이건 엄청 잘 됐죠, 흙이. 흙이 눈부시게 지금 계속 득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지금 흙이 백이 너무 강하게 좀 몰아붙였던 걸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셋, 사실 백도 좀 약점이 있었던 다섯. 곳이기 때문에 네, 그쪽부터 다시 한번 또 봐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두 선수가 좌변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으면 엄청나게 커요. 이 넘는 수가. 반대로 백이 느는 것이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안팎으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냥 쉽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승부수의 느낌이네요. 네. 사실 있는 수가 당연히 정수이긴 한데 여기가 흙이 두면 붙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는 수도 크지만 붙이면 다음에 끊는 수를 보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 마지막 백이 찝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다섯, 우변 쪽에 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일곱, 큰 곳이긴 했는데 지금 둘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몇 수 만에 김명호 선수도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형세가 나쁘다라고 지금 보고 네. 있는 겁니다. 아까만 해도 좋은 시절 정말 흑돌을 여러 개를 몰고 있었고 백은 거의 잡힐 것 같지 않은 공격될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만에 그냥 두어서는 오히려 백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급박하게 백 쪽에서 승부수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바로 승부를 보자는 거예요. 이도를 몰아가서 우상귀 흙은 괜찮을까요? 그렇죠. 지금 백은 중앙돌이나 우상 쪽 돌을 사활로 몰아가서 승부를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서 흙이 살면 흑승이고 승부는 거의 명료해졌네요. 흙이 양쪽 다 살면 흑승이고요. 어느 한쪽을 백이 사활로 몰아갈 수 있다면 사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혼전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백의 입장에서도 뒤가 좀 캥기는 것이 백의 전체 대마도 아직 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우선 중앙도를 하나, 좀 살리는 것에 셋,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상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곱, 중앙만 살려두면 여덟, 아홉. 여기를 막는 순간 백 전체 대마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리고 좌우귀 쪽을 손을 뺐는데 여기서 흙이 한 번 더 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메어가면 패는 쉽게 나죠. 이렇게 둘 때 또 뒤로 메울 수는 없고 여기를 두어서 패 형태가 되네요. 네. 밀어서 둔 수는 조금 아까운 의미는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고 막은 것보다는 가만히 여기를 한 칸 뛰어서 좀 가볍게 눈 모양을 만들어가는 편이 좀 탄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허영호 선수는 지금 선수라고 보는 거죠. 붙이고 젖히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거라서 네. 여기는 백이 받아야 된다. 그 판단은 맞고요. 지금 허영호 선수는 여기를 믿고 있네요. 마지막 붙이고 밀고 찝는 수가 선수가 들으면 네. 반집 눈 모양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로 살았다. 그 판단 맞는 것 같아요. 이 교환을 지금 빨리 늦기 전에 다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순간 마지막 백 전체 대마가 둘, 사활이 걸리죠. 백이 우상귀 쪽을 노릴 다섯, 틈이 여섯, 없어요.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앙 흑돌이 정말 타개가 잘 됐네요. 네. 여기가 깔끔하게 이어가면서 집도 네. 벌었고 지금 백이 여길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승부수를 지금 던지고 있으니까 몇 수 사이에 그냥 바둑의 흐름이 확 변해버렸거든요. 허영호 선수의 계산대로라면 여기를 두고 느는 순간 여기 받는 있고 여기 한 집 마련돼 있고 나머지 한 집 만드는 것은 뭐 너무 쉽죠. 하나, 살아 있습니다. 둘,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비틀어 오는데요.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받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서 한 집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네. 문제는 그 순간 백이 여기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흑이 우상귀를 돌보든 아니면 아예 이쪽 패를 결행을 하든 그것은 집으로 흑승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막는 게 더 깔끔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집으로 버티면서 여섯, 일곱, 여덟. 변화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늘어줍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제가 흑이었다면 백이 입구자로 건너가는 게 훨씬 더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이건 다시금 맞고 역시나 백사활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요. 네, 호구 치는 순간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연결과 반눈을 맛보기로 해서 완벽하게 살았고 동시에 우상 쪽도 뭐 전혀 걱정할 일이 없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두고 호구 치는 순간 막더라도 정말 최소한 여기를 두더라도 살았죠. 백이 그 순간 살아야 되고 흑도 이쪽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느나요? 마지막 하나, 그러면 여기를 와야 되는데 이런 식의 그냥 어. 무난한 다섯, 계산바둑이 되더라도 이건 흑승입니다. 여덟. 허영우 선수도 안정을 좀 되찾은 모습입니다. 흑의 입장에서 조금 더 여기서 이대로 만족 못해.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게 있는데 이대로 만족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를 먼저 밀어서 응수를 묻고요. 네. 이을 때 잡으러 가는 것도 그런가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를 파워를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하나, 네, 지금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두고 이어서 중앙 끊는 수와 흑이 이 빈 삼각도면 또 살거든요. 네.
지키면 여기를 살아서 그 순간 이 아래쪽 백대마가 지금 다 잡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허용호 선수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막는 것은 그때는 그냥 알기 쉽게 살아버리면 없던 이 뚫는 수가 생겼잖아요. 네. 하나, 지금 이어야 되는데 셋, 넷, 최강수로 만약에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곤란하네요. 지금은. 여덟, 아홉. 자, 과연 그런데 허용호 선수가 그쪽으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마지막. 지금 알기 쉽게 두어도 바둑은 셋, 넷, 이미 뭐 더 이상 잘 될 수 없을 네. 정도로 많이 득을 봤기 때문에 여덟, 큰 이거- 자리도 다 맛보기가 되어 있고요. 약간 여길 둘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쪽으로 손이 갔는데 네. 어, 이렇게 두어도 뭐 이제 잡으러 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어도 깔끔하게 정리는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을 때 붙여서 하나, 둘, 셋, 사실 끝내러 갔으면은 뭐 백이 변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손 빼는 거를 보나요? 그것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살아있다는 마지막. 네. 뜻일까요? 둘, 셋, 상변 쪽만 네. 확실하면 다섯, 사실 여기 여섯, 워낙 두고 싶어서 일곱, 여덟. 뭐 어찌됐건 백이 괴로운 거는 마찬가지네요. 백이 마지막. 하나, 후수를 잡아서는 여길 당할 순간 넷, 더 이상 해볼 데가 없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출기 속의 두 선수. 좀 마음에 드는 수는 착점을 좀 못하는 모습이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서도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살아도 되고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곳을 살아도 되고 이렇게 끊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백의 응수를 강요시키는 방법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 둘, 귀와 이쪽 우변 쪽에 대해서 방심을 하고 있다가는 일곱, 나중에 여덟, 아홉. 백이 이쪽을 이제 사활을 추궁해 가고요. 이런 곳에 백이 선수로 할 수 있다면 입구자로 괴롭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상당히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길 받으면 우변 쪽이 폐 모양이 되고요. 이쪽을 받으면 이게 사활이 마지막. 문제가 하나, 둘, 되죠. 셋, 넷, 다섯, 이런 부분은 좀 일곱, 흑도 여덟, 아홉.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허영우 선수가 그쪽까지
이쪽을 단수 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뭔가 깔끔한 정리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두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 수가 형태상으로는 뭔가 흙이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 이 전체 사활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을 거였다면은 굳이 이 교환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 반대쪽으로 끊는 수가 네. 있는 곳이었는데 두어서 지켜준 셈이 됐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허영우 선수가 중앙 흑돌이 꽤 얇았는데 마지막 긴 싸움 끝에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이어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바빠지는 김명훈 선수의 손길이죠. 플레이오프 2차전 4곡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4곡입니다. 허영우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 이제 후반전 끝내기에 돌입했는데요. 자, 김명훈 선수가 지금 승부로 갔습니다. 여기를 파워를 했고요. 이 수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포인트는 있는 수가 선수로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다섯, 이 여섯. 있는 수가 상변 쪽에 흑사활에 선수로 듣는다면 이거 흑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받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입구자를 두면 당장 일선에 달리는 수와 받으면 또 당장 패가 나는 수가 당장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있는 수가 없이 그냥 백이 마지막 이 수를 선수하고 잡으러 가는 것은 셋, 이렇게 네. 두고 다섯, 먼저 찔러두겠죠. 먼저 여섯. 찔러두고 가만히 내려섭니다. 여덟, 이건 백이 또 안 돼요. 그냥 잡으러 가는 걸 포기하네요. 어차피 안 된다고 봤습니까? 있는 수가 선수가 아니었다? 라고 본 걸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니면 네.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여섯. 만약에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뭐 개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여기 뭐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수예요. 아니면 혹시 수순을 좀 착각을 한 걸까요? 글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직 좀 여섯. 또 불안한 부분은 남아 있거든요. 자, 젖혔고 여기를 두면 끊는 것이 조금 껄끄럽긴 하네요. 근데 끊으면 그냥 이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뚫려주더라도 네. 그 다음이 없고요. 다시 볼까요? 마지막 끊는 거 안 되면 둘, 이수도 셋, 조금 넷, 다섯, 껄끄럽긴 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볼까요?
여기를 두면 가만히 근데 이어도 이거는 백이 잘 안 되는 것이 이어서 이 사활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우선 이 단수 두 개를 그러네요. 당하는 순간 대만은 잡혀 있고 살면 네. 끝입니다. 근데 있고 나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면 이것은 픽이에요. 마지막 살았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김명훈 선수도 어느 정도는 좀 체념한 듯한 마지막. 모습이 보이고 네. 네, 승부는 났습니다. 중앙도 급하고 이쪽에 아무것도 안 되고 여기도 흙이 두면은 뭐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기대국을 지면 팀이 또 진다는 것도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지막 괴로울 하나, 것 같네요. 둘, 셋, 내용 자체가 김명훈 네. 선수가 다섯, 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방적으로 몰아치다가 지금 순식간에 당한 네, 그런 내용이라서 네. 사실 허영우 선수도 어제 박진솔 선수와의 대국에서 좀 비슷한 네. 패턴이었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승부가 났습니다. 여기를 둬도 끊을 때 그냥 이어도 가만히 되겠네요. 있고 여기를 둘 때 이 한 점을 잡으면 뭐 찔러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상대 전적이라는 거 무시 못하네요. 그런가 봐요. 3년 전 성적이라고 해도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대국에 임하느냐 아니면은 약간의 압박을 갖고 임하느냐가 승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허영우 선수 정말 긴 터널을 지나 그래도 이렇게 플레이오프 큰 대국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네요. 네, 김영현 선수 이거 너무 늦었죠. 지금 뭐 받아주더라도 여기가 급한데 아까는 흑돌의 생사를 위협할 수 있는 패라면 지금 흑이 차단을 하는 순간 백이 겨우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패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뭐 정확하게 맛보기예요. 여기 찌르는 수와 여기 찌르는 수 두 개 다 백에게는 치명타이기 때문에요. 혹시 지금 일선으로 입고자 한 것이 패를 네. 남겨둔 거였을까요? 네, 지금은 흑이 차단해왔을 때 이 패를 남겨둔 건데 지금 아까는 이 사활을 추궁할 수 있는 패였다면 지금은 흑이 그야말로 꽃놀이패. 백이 겨우 살아가야 되는 맞아요. 패잖아요. 하나, 이제는 둘, 뭐 셋.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도 정확하네요. 빈틈이 없습니다. 여기를 찌르고 따낼 때 이렇게 두고 싶은데 네. 여기를 찌르면 백도 버티거든요. 아, 집으로 버티고 이 패를 가는데 이 패를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백이 버티고 싶은데 이거는 우선 여기가 흙이 하나 아주 기분 좋은 선수를 네. 하고 또 아주 기분 좋은 패를 마지막. 끝내기를 하면서 이 패를 강요합니다. 셋, 이쪽이 뭔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섯, 일곱. 끊을 수가 없어요. 아, 바로 단수로 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절묘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단수를 당할 수는 없으니까 이쪽을 버텼는데 네. 그때 이렇게 찝어가고 막으면 정확하네요. 허영우 선수가 승기를 잡은 이후로는 냉정을 네. 유지하고 있고 정확하게 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둑 내용은 약간 어제의 그 허영우 선수와 박진수 선수의 바둑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김명훈 선수가 계속 주도했고 뭔가 이렇게 두어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두어도 좋을 것 같고 네. 옵션이 많았는데 오늘 바둑은 좀 잘못된 선택이 정말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당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꼬일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허영우 선수의 이 승리는 뭐 정규 시즌의 부진을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정말 어느 정도 그냥 말끔히 네. 날려보낼 정도의 중량감 있는 승리고요. 본인으로서도 정말 묵은 체증이 좀 날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팀에도 중요하고 본인이 자신감을 찾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했을 네. 것 같고요. 김명훈 선수가 오늘은 초중반까지는 자신의 스타일로 잘 두다가 네. 갑자기 좀 욕심을 부리면서 아. 많이 꼬였습니다. 그쪽을 계속 젖히고 들어왔던 수가 무리수였다는 건가요? 이때는 백이 뭐 좋은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네. 중간에 그냥 타협하고 서로 사는 뭐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더 강한 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혹시 허영우 선수 혹시 축을 진짜 생각 안 하고 네. 다친 걸까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백이 정말 좋았는데요. 네, 뭐 흑이 중앙 쪽에서 대실패를 했어요. 네. 사실은 건드려서 오히려 다 부담만 생기고 집으로 손해보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백이 계속 주도하는 국면이고 쉽게 두더라도 뭐 아주 괜찮은 바둑인데 그리고 또 상변에는 흑이 깔끔하게 또 마무리하기도 어려운 네. 형태였고요. 여러 가지로 즐거움이 많은 바둑인데 괜히 이제 난전으로 좀 복잡하게 정리를 하려고 한 것이 화근이었고요. 그게 김명훈 선수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허영우 선수가 계속해서 씌워왔던 것이 그래도 네. 잘 버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플레이오프 3차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물가 정보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네. 사실 준 플레이오프도 3대 0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테고 어제 3대 0 패배를 당했을 때만 해도 이대로 그냥 기세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보기 좋게 반격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세를 타는 쪽은 물가 정보가 될 수가 네. 있죠.
2차전은 한국물가정보팀이 가져갑니다. 오늘 승리 수는 누구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박하민 선수, 박건우 선수도 중요한 대국을 이겼지만 역시 허용호 선수의 1승이 값지고 승리를 결정지었고 더더구나 최악의 부진 속에서 또 어제 그 아픈 패배를 딛고 이겼기 때문에 뭔가 오늘의 수는 허용호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호 선수가 또 장고대국에 나올 가능성도 아무래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네. 오늘도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이 또 붙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제 사실 3대0 승부가 났을 때만 해도 이대로 그냥 싱겁게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내일 승부는 또 선수들의 이제 기력 이외에도 실력 이외에도 정말 뭐 심장 싸움, 컨디션, 또 이제 오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정말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 3차전이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1차전 그리고 오늘 2차전, 바로 내일 3차전이 이어집니다. 어떤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될까요? 싱거운 승부가 될 줄 알았으나 2차전까지 1대1로 팽팽한 승부가 됐습니다. 내일 바로 이어지는 3차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